오늘은 백성의 편에 서서 양반을 혼내준 암행어사 이도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해야 할 일은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무고한 백성에게 행패 부리는 지방의 토호나 탐관오리를 찾아서 엄벌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백성의 권리를 찾아서 양반을 혼내준 이도재 이야기이다. 조선 말기 이도재는 고종임금의 특명으로 전라어사의 임무를 띠고 마패와 수의를 받아 임지로 향하였다. 어사는 떨어진 도포, 낡은 갓에 집신을 신고 걸식하면서 전라도 땅 부안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날이 어슬어슬 저물더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초행길인데다 깊은 산속인지라 마을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도재는 부지런히 걸었다. 얼마쯤 가니 휘어진 산모퉁이에 퇴락해가는 초가삼간이 나타났다. 반가운 나머지 살인문을 흔들었다. 조금 있으니 방문을 열고는 집주인인 듯한 노파가 물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지고 갈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무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마침 양식이 떨어져 저녁 대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괜찮고 말고요. 저녁은 안 먹어도 됩니다. 더 가려고 해도 거르림이 없는지라 잠만 재워준다는데도 어사는 감지덕지했다. 바깥 날씨는 쌀쌀한데 덮고 잘 이불도 없고 해서 피곤해 누웠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얼마쯤 되었을까?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웬 총각의 음성이 들렸다. 어머님 벌써 주무세요? 이어서 노파에 대답하는 소리가 났다. 이제 오니 늦었구나. 하고는 아들을 맞으러 나가는 기척이 나더니 모자간의 낮은 목소리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듣고 있으려니 무슨 음식인지는 몰라도 총각이 내어놓는 것 같았다. 어머님 좀 잡수세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노파가 울음을 터뜨렸다. 얘야, 내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겠느냐. 건넌방에 손님이 와 계신데 아직 저녁 대접도 못했다. 그 어른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하거라. 잠시 후 관솔에 불 켜는 소리와 음식을 쟁반에 옮겨 담는 소리가 함께 나더니 총각이 방문 앞에서 물었다. 손님 주무십니까? 어사가 방문을 열며 말했다. 아니, 아직 안 자오. 그러면서 총각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어머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잡수어 보시라고. 대답하면서 총각이 내민 쟁반에는 여염집에서는 보기 힘든 소고기찜이 담겨 있었다. 이도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한 음식을 내가 차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노파가 왜 말하였을까? 희한했다. 양식이 없어 저녁을 굶은 노파가 음식을, 그것도 소고기찜을 앞에 두고 거절하다니 무언가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도재는 총각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어머님이 아까 이 음식을 차마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까닭이 있는가? 그 까닭을 알아야 나도 이 음식을 먹지. 까닭을 모르고는 먹을 수가 없네. 이도재의 말에 총각은 다소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안방까지 이도재의 말이 들렸는지 노파가 건너왔다. 자리에 앉더니 그 음식을 차마 먹을 수 없는 내력을 토로했다. 집안의 딱한 사정을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손님께서 물으시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덕성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세 식구가 단란하게 잘 살았답니다. 건넌 마을에 남편의 중마고우인 김진사가 있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들 덕성이 어릴 때 김진사의 딸과 우리 덕성이 약혼하였습니다. 그 무렵 우리 마을의 뒷산과 그 근처의 논밭 일대에서
금맥이 발견되었는데 우리 집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진사가 한양에 있는 민씨성을 가진 권세가와 결탁하여 뒷산과 근처 논밭의 땅 문서 주인을 모두 바꿔치기 했습니다. 땅 주인이 민씨 가문으로 바뀌자 우리 집을 포함해서 그 땅의 주인들은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진사는 민씨 가문에게서 얼마나 떡고물을 많이 얻었는지 벼락부자가 된 데다가 호의호식하였지만 집도 절도 다 빼앗긴 우리 집 양반은 합병으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땅이 없으니 가세가 날로 기울어 갔고 마침내 김진사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원래부터 김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빌부터 야료를 부릴 때 어디에서 양반 족보를 하나 위조해서는 진사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파혼도 양반 위세 하노라고 하게 된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김진사 집에서 우리 애를 데려다가는 사랑해서 심부름시키면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자기 집과는 기왕 파혼했지만 후일 좋은 자리가 나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겠다고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 딸은 부자 양반 집과 성혼하였습니다. 바로 내일이 그 잔칫날인데 그 음식이 다른 음식이 아니고 김진사의 딸이 시집가는 잔치 음식입니다. 자식이라고 그 음식이 탐탁했겠습니까? 제 어미가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여 주는 대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이 제 목구멍에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언짢아져서 음식을 받고 울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사의 가슴속이 쓰렸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혹시 땅 문서 바꿨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총각이 대신 대답했다. 있습니다. 우리 땅의 문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들어 총각을 보니 총명하고 영리하게 생겼다. 고약한 놈 같으니 이도재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 실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말세였다. 중마고우에게 사기를 쳐서 친구 집안을 망하게 한 후 그것도 모자라서 장래 사윗감으로 약속했던 친구의 아들을 사랑채의 심부름꾼으로 부려먹는 김진사야말로 인간 말종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어사 이도재가 덕성이를 보고 물었다. 여기서 부안읍이 얼마나 되느냐? 2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사 이도재는 지필묵을 꺼내어 편지 한 장을 썼다. 그러고는 이 편지를 오늘 밤중까지 부안 사또에게 전하거라. 사또를 만나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편지를 덕성이에게 주었다. 덕성이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밤으로 부안읍으로 달려가서는 원님이 있는 산문을 두드렸다. 문 지키던 사령이 나와 밤중에 웬 놈이냐? 하고 소리쳤다. 덕성이 그 편지를 수문 사령에게 주면서 원님께 전해달라고 하였다. 사령이 편지를 불빛에 비추어 보더니 매우 놀라면서 이방에게 전했다. 이방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패가 찍힌 편지를 훑어보았고 한밤중에 동원과 안채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부안원님 역시 자다 말고 일어나서는 어사의 서한을 떨리는 손으로 펴서 읽었다. 내일 아침 일찍이 쓸 데가 있으니 이 서한을 가지고 간 총각에게 사모관대를 제대로 차려 입히고 혼인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라. 신랑을 데리고 올 때 원이 친히 따라올 것이며 육방 관속에게 기약을 잡혀라. 그리하여 구경꾼들을 즐겁게 하라. 또한 내일 아침 일찍이 가마 한 채를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총각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라. 희한한 내용의 서한이었다. 하지만 부안군수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밤으로 혼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튿날 덕성이는
군수가 준비한 혼인 복장을 하고 출발했다. 그 뒤에 군수를 의시하여 육방 관속이 따르고 기약 풍류로 뚱땅거리면서 나아가니 참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천하가 바뀐 것을 전혀 모르는 김진사의 집에서는 초래청을 차려놓고 만반 준비를 한 다음 신랑이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벼랑간 동구 밖에서 풍악 소리가 요란하며 남녀노소 수백 명이 몰려오는 중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사랑방 심부름꾼인 덕성이가 사모관대도 찬란하게 말 위에 덩그렇게 올랐는데 부안사또와 함께 수놓은 옷을 입은 암행어사가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기약을 잡히면서 보무당당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김진사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 중에 먼저 암행어사의 정복을 입은 이도재가 김진사를 불러 앞에 세우고 물었다. 덕성이와 내 딸이 정혼하였던 일이 있었지? 있었사옵니다. 어떤 연고로 하여 파혼하였는가? 김진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대는 일륜대사를 어겼다. 알겠느냐? 그저 황공할 뿐입니다. 그러하면 이제부터 내 딸과 덕성이가 혼인하도록 하겠느냐? 거행할 뿐이겠습니까? 김진사는 안과 밖으로 드나들면서 혼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초래청에서 전안례가 끝났을 때 어사 이도재는 이 집으로 장가들려고 온 신랑과 그 일행을 불러오라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주인을 불러 덕성 어머니와 덕성이 누이를 불러오게 하였다. 새로운 신랑은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덕성이의 누이에게 장가들라는 어사의 명령과 군수의 권면을 어길 길이 없어 모두 운명의 장난이라 단념하고 어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짝을 지어 돌아갔다. 그러고 어사 이도재는 부끄러워하는 김진사를 불렀다. 내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원영이정으로 덕성이를 사위로 삼았으니 천도의 올바름을 알았을 터이지? 지당하신 말씀이로소이다. 그러면 이제 덕성이가 내 사위가 된즉 양가가 균일하게 잘 살아야 할 터이니 너의 소유 토지 가운데 반을 잘라서 덕성이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리라. 지당하고 황공하신 처분입니다. 즉각 그렇게 시행해 받들겠습니다. 하고 김진사는 500석지기의 논문서를 덕성이에게 주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난 뒤 어사 이도재는 급하게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품속에는 노파가 준 논문서가 있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나라를 위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민시족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기는 하지만 이번 일은 증거가 확실하니 아무리 왕후가 뒤를 봐주어도 용 빼는 수가 없을 것이다. 어사 이도재는 어금니를 아득아득 갈았다. 천하의 잡놈들, 욕심을 양심이라고 주절대는 놈들. 들으나마나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금덩어리를 캐서 나라의 재정을 돕는다고 나불대겠지. 사실은 제 주머니에 다 쳐넣을 거면서 이도재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을 처리할 생각이었다.